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문의 개념은요, 그 한 언어에서 그 말의 뜻이 있죠. 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변별해주는, 즉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꼭 정의를 정확히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법 하실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을 구별해주는, 변별해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하고 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비읍과 미음이 다르죠. 그래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신이당 산 이것도 역시 모음 이와 아의 차이에 의해서 말도 어떻습니까? 길으냐 짧으냐 장단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고로 또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의문에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음 같은 경우는 봄하고 모음의 차이는 미음하고 비읍밖에 없죠. 하나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에 의해서만 뜻이 변별되잖아요. 그렇죠? 밤도 짧은 거랑 긴 게 있지만 이 장단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의문에서만 구별돼야 된다. 이게 바로 보다 최소 대립쌍이다라는 용어까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이 의문이라는 거는 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끊어서, 그죠? 절 단위로 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질적인 소리값이 있습니다. 그 소리값이 이제 나누어 가지고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면서 홀로 실현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종류를 보면은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 분절 의문의 그 종류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음 19개는 이제 발음 기관의 한 위치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거나 또는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만 하나의 음절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음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모음이라는 건요, 공기가 발음 기관을 지나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음은 방해를 받죠. 그렇지만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 되겠고요. 홀로 자립해서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음 단독으로도 음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반모음이 뭐냐면요. 반모음이라는 거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만 그게 모음의 역할이죠. 그게.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요. 운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해서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리값이 이제 나누어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분절 의문에서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비분절은 뭐 말 그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음소와 함께 실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분절 의문과 함께 실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 비분절 의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리의 장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험 볼 때 이것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의 길이 아셨죠? 그래서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이제 이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뭐 강약, 고조, 억양 등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국어의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 소리로 발음되던 이 밤, 눈 이런 것도요.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고요. 둘째 음절 이하, 즉 합성어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합성어인 경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어때요? 이 긴 소리가 짧은 소리로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밤이라든가 이 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은 긴 소리도 짧은 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자,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음 체계 보면은 이 자음은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조음 위치, 즉 다시 말하면 소리 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조음 위치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이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의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지금 자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위치는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 그다음에 방법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 그렇죠? 예. 전부 자음이니까 방해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이제 다 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5가지로 나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렇죠? 예, 소리의 세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청이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에 따라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이 있고요.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요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요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체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음의 분류가 나왔는데요. 입술 소리는 우리 순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입술 순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음 위치는 두 입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 되죠. 이 미음만 알면 여기에 뭐 갖다 연결 지으면은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기본자를 안다면. 근데 잇몸 소리는 이제 치조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혀끝이라든가 윗 잇몸에서 일어나는 이 조음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대표 주자가 이제 디귿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옷이 우리 음절끝 쓰기 규칙에 이제 배우겠지만 시옷이 이제 디귿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은 계열의 잇몸 소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뭐예요? 조음 위치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센 이천장 소리는 이제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좀 딱딱한 걸 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혓바닥과 센 이천장이 닿는 그 부분, 그 위치가 바로 뭐다? 경국의 음이 되는 거죠. 센 이천장 소리. 그래서 지읒, 이렇게 쌍지읒, 치읒 이렇게 3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국외음악 배울 때 꼭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린 입천장 소리는 이제 연국이라고 해가지고 혀의 뒷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그래서 기억이 대표적인 그 발음이 되겠고요. 쌍기역, 키읔, 이응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청 소리에는 이제 후음이 있는데요. 목청 사이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히읗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히읗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체계이고 조음 위치별로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아셨죠?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 체계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조음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목청 사이에서 이제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지금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음에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를 갑자기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나겠죠. 파열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깨지고 터지는 소리. 대표적인 게 이제 비읍, 그 다음에 쌍비읍, 피읍, 디귿, 그쵸?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만 알면 나머지는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찰음은 뭐냐?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마찰이 나겠죠. 그 소리가 바로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옷이고요. 쌍시옷, 히읗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파찰음은 뭐냐? 이 파열음하고 마찰음이 지금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다가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늦추니까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파열음과 마찰음의 2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열음과 마찰음을 함께 이름하여 파찰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읒,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울림소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입안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그렇죠? 코가 막히면 이 비음은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이다. 이거는 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유음은 뭐냐?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뗍니다. 그리고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 옆으로, 혀의 양쪽 옆으로, 측면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흐를 유자가 그래서 유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리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소리의 세기예요.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기관의 긴장도가 낮아요. 예사소리는. 그렇죠? 약하게 파열되는, 파열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이렇게 그쵸? 예, 파여름과 파차름이 있네요. 그리고 마차름도 있고요, 그쵸? 예, 그래서 마차름, 시옷도 있고 파차름, 지읒 있고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여름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된소리는 뭐냐면 예사소리에 비해서 목청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히고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사소리보다 좀 더 세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음 계통에는 이제 이렇게 된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 파차름에는 요거 쌍지읒 하나가 있고요. 마차름에는 쌍시옷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예, 하나씩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가액돼가지고 그렇죠? 예. 거센 소리는 이제 제일 강한 소리입니다. 세기가 이 목청 소리를 넓게 열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많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센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파열음이 이렇게 나오죠. 피읍, 디귿, 키읔. 그다음에 파차름은 치읓 이렇게. 마차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준에 따라 이렇게 그 음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면 완벽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간 들여서라도 정확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런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5분도 안 걸리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 풀 때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따져서 확인하고 분류해서 자기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음 체계표. 그렇죠. 이렇게 딸랑 요것만 이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기준이라든가 방향에 따라 또 문제의 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완벽한 강의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자기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 하실 때는 이것만 보셔도 뭐 괜찮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이제 이쪽 측면이 이제 좋은 위치죠. 우리 금방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두 입술, 윗잇몸과 혀끝 사이, 그다음에 센 입천장, 혓바닥, 그다음에 여린 입천장과 혀뒤, 목청 사이. 이게 바로 이제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은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뉘고, 그다음에 이 파열음과 파차름, 마차름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 거고요. 이 목청의 울림이냐 안 울림의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또 이중체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나뉘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것과 요거는 좋은 방법 중에 뭐라고요? 목청이 울리느냐 안 울리냐의 여부에 따라 나뉜 거고, 그렇죠? 요건 뭡니까? 요거는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 비음, 유음은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지금 나뉜 거죠. 그렇죠? 그다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눈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단순 암기보다 훨씬 문제 풀 때 응용에 강해지고요. 변형돼도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단모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모음 중에 이제 단모음이 이제 최근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요. 문제 출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소리를 내는 도중에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음 중에. 그래서 모음이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외와 위는 이중 모음으로 이제 발음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원칙은 이제 단모음이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모음의 이제 분류를 보시면 혀가 가장 높아지는 부분, 이걸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아닙니다. 혀 설자잖아요. 그러니까 혀 앞이면 전설, 혀 뒤면 후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 앞쪽에,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최고점이죠. 최고점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을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 에, 왜, 에 이렇게 해서 한번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한번 판단하면서 한번 발음을 여러 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뒤쪽에, 이번엔 이제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 오, 아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발음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혀의 높낮이에 따라, 그러니까 혀를
들어 올리는 정도에 따라 이제 나눈 겁니다. 그게 바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입을 조금 벌리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 나올 때 보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이제 고모음이다 해서 이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심을 하셔서 입을 조금 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혀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높이 올리는 거지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가 가장 높고 입을 벌리는 정도가 가장 작은 거, 이게 바로 고모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말로 패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가 되는 거죠. 이게 고모음입니다. 그다음에 위, 우 이렇게 아셨죠? 입이 가장 조금 벌려지는 겁니다. 근데 중모음은 뭐냐? 입을 조금 더 벌리고 혀를 중간쯤, 그래서 중간이라 해서 이제 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혀를. 아셨죠? 예. 그래서 왜, 오 여기가 이제 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저모음은 뭐냐?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요. 혀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제 혀가 낮춰지는 거예요. 혀를 들어 올리는 정도에 따라 나눈 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에와 아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잖아요. 그렇죠? 혀가 낮아지고 아 이렇게. 그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 이건 좀 쉽죠, 여러분. 평순, 원순.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걸 이제 평순이라고 하고요. 원을 그리는 거죠. 입술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 단어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오와 우.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이렇게 넣어도 어떻게 되는가? 원순 모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원순 모음은 오와 우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원순 모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도 원순 모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원순 모음이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부 평순 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모음 체계표가 나왔는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지금 했던 걸 정리하면 혀의 앞뒤에 의해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요 앞이 전설, 요 뒤가 후설. 그다음 입술 모양은 이제 여기 나왔죠.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그렇죠? 후설 모음에도 원순 모음이 있고 전설 모음에도 원순 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설 모음에는 오와 우가 있고, 그렇죠? 원순 모음, 전설 모음에는 여기다가 하나만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 고중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보신 그 표는 요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거를 생각하시고 요거를 같이 겸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모음 사각도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혀의 높낮이, 그 모음 사각도가 가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혀의 앞뒤 위치를 판단하시면서 요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 마지막 하고요.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뭐냐?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아셨죠? 네, 이중모음의 분류를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반모음, 이와 단모음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야, 여, 요, 유, 예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되는 거예요.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착각하시는데 반모음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을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 을은 뭐냐면 단모음이 먼저 나오고 반모음이 뒤에 나와서 결합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반모음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하나만 단모음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반모음이 결합되는 그 순서, 요것만 좀 아시면은 훨씬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 오나 우와 단모음이 결합될 경우에는 와, 워, 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이중모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어에는. 그래서 반모음은 뭐냐?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반달표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반모음 표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은 개념과 체계,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강의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문제보다도 일단 개념이 탄탄하게 정리되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자유자재로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듣느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문의 개념은요, 그 한 언어에서 그 말의 뜻 있죠? 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변별해주는, 즉,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꼭 정의를 정확히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법 하실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을 구별해주는, 변별해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하고 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비읍과 미음이 다르죠. 그래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신이당 산 이것도 역시 모음 이와 아의 차이에 의해서 말도 어떻습니까? 길으냐 짧으냐 장단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고로 또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하나의 의문에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음 같은 경우는 봄하고 모음의 차이는 미음하고 비읍밖에 없죠. 하나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에 의해서만 뜻이 변별되잖아요. 그렇죠? 밤도 짧은 거랑 긴 게 있지만 이 장단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의문에서만 구별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최소 대립쌍이다라는 용어까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이 의문이라는 거는 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분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끊어서, 그죠? 절 단위로 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질적인 소리값이 있습니다. 그 소리값이 이제 나누어 가지고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면서 홀로 실현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종류를 보면은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 분절 의문의 그 종류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음 19개는 이제 발음 기관의 한 위치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거나 또는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만 하나의 음절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음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모음이라는 건요, 공기가 발음 기관을 지나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음은 방해를 받죠. 그렇지만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 되겠고요. 홀로 자립해서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음 단독으로도 음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반모음이 뭐냐면요. 반모음이라는 거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만 그게 모음의 역할이죠. 그게.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요. 운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해서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리값이 이제 나누어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분절 의문에서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비분절은 뭐 말 그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음소와 함께 실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분절 의문과 함께 실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 비분절 의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리의 장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험 볼 때 이것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의 길이 아셨죠? 그래서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이제 이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뭐 강약, 고조, 억양 등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국어의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 소리로 발음되던 이 밤, 눈 이런 것도요.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고요. 둘째 음절 이하, 즉 합성어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합성어인 경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어때요? 이 긴 소리가 짧은 소리로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밤이라든가 이 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은 긴 소리도 짧은 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자,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음 체계 보면은 이 자음은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조음 위치, 즉 다시 말하면 소리 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조음 위치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지금 자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조음 위치는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 그다음에 방법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 그렇죠? 예. 전부 자음이니까 방해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이제 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5가지로 나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렇죠? 예, 소리의 세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청이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에 따라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이 있고요. 안 울림소리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요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요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체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음의 분류가 나왔는데요. 입술 소리는 우리 순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입술 순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음 위치는 두 입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 되죠. 미음만 알면 여기에 뭐 갖다 연결 지으면은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자를 안다면. 잇몸 소리는 이제 치조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혀끝이라든가 윗 잇몸에서 일어나는 이 조음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대표 주자가 이제 디귿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옷이 우리 음절 끝 소리 규칙에 이제 배우겠지만 시옷이 이제 디귿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은 계열의 잇몸 소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뭐예요? 조음 위치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센 이천장 소리는 이제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좀 딱딱한 걸 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혓바닥과 센 이천장이 닿는 그 부분, 그 위치가 바로 뭐다? 경국의 음이 되는 거죠. 센 이천장 소리. 그래서 지읒, 이렇게 쌍지읒, 치읒 이렇게 3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국외음악 배울 때 꼭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린 입천장 소리는 이제 연국외라고 해가지고 혀의 뒷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그래서 기억이 대표적인 그 발음이 되겠고요. 쌍기역, 키읔, 이응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청 소리에는 이제 후음이 있는데요. 목청 사이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히읗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히읗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체계이고 조음 위치별로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아셨죠?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 체계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조음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목청 사이에서 이제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지금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음에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를 갑자기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나겠죠. 파열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깨지고 터지는 소리.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비읍, 그 다음에 쌍비읍, 피읍, 디귿, 그쵸?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만 알면 나머지는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찰음은 뭐냐?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마찰이 나겠죠. 그 소리가 바로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옷이고요. 쌍시옷, 히읗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파찰음은 뭐냐? 이 파열음하고 마찰음이 지금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다가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늦추니까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파열음과 마찰음의 2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열음과 마찰음을 함께 이름하여 파찰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읒,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울림소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입안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그렇죠? 코가 막히면 이 비음은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이다. 이거는 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유음은 뭐냐?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뗍니다. 그리고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 옆으로, 혀의 양쪽 옆으로, 측면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흐를 유자가 말해서 유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리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소리의 세기예요.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요. 예사소리는. 그렇죠? 약하게 파열되는.
파열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이렇게 그렇죠? 파열음과 파찰음이 있네요. 그리고 마찰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음, 시옷도 있고 파찰음, 지읒 있고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된소리는 뭐냐면 예사소리에 비해서 목청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히고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사소리보다 좀 더 세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음 계통에는 이제 이렇게 된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 파찰음에는 요거 쌍지읒 하나가 있고요. 마찰음에는 쌍시옷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하나씩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액돼가지고 그렇죠? 거센 소리는 이제 제일 강한 소리입니다. 세기가 목청 소리를 넓게 열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많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센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파열음이 이렇게 나오죠. 피읍, 디귿, 키읔. 그다음에 파찰음은 치읓 이렇게. 마찰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준에 따라 이렇게 그 음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면 완벽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간 들여서라도 정확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런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5분도 안 걸리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 풀 때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따져서 확인하고 분류해서 자기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음 체계표. 그렇죠. 이렇게 딸랑 요것만 이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기준이라든가 방향에 따라 또 문제의 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완벽한 강의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기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 하실 때는 이것만 보셔도 뭐 괜찮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이제 이쪽 측면이 이제 좋은 위치죠. 우리 금방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두 입술, 윗잇몸과 혀끝 사이, 그다음에 센 입천장, 혓바닥, 그다음에 여린 입천장과 혀뒤, 목청 사이. 이게 바로 이제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은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뉘고, 그다음에 이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 거고요. 이 목청의 울림이냐 안 울림의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또 이중체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나뉘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것과 요거는 좋은 방법 중에 뭐라고요? 목청이 울리느냐 안 울리냐의 여부에 따라 나뉜 거고, 그렇죠? 요건 뭡니까? 요거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지금 나뉜 거죠. 그렇죠? 그다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눈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단순 암기보다 훨씬 문제 풀 때 응용에 강해지고요. 변형돼도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단모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모음 중에 이제 단모음이 이제 최근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요. 문제 출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소리를 내는 도중에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음 중에. 그래서 모음이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외와 위는 이중 모음으로 이제 발음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원칙은 이제 단모음이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모음의 이제 분류를 보시면 혀가 가장 높아지는 부분, 이걸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아닙니다. 혀 설자잖아요. 그러니까 혀 앞이면 전설, 혀 뒤면 후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 앞쪽에,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최고점이죠. 최고점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을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 에, 왜, 에 이렇게 해서 한번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한번 판단하면서 한번 발음을 여러 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뒤쪽에, 이번엔 이제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 오, 아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발음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혀의 높낮이에 따라, 그러니까 혀를 들어 올리는 정도에 따라 이제 나눈 겁니다. 그게 바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입을 조금 벌리는 겁니다. 시험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 나올 때 보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이제 고모음이다 해서 이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심을 하셔서 입을 조금 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높이 올리는 거지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가 가장 높고 입을 벌리는 정도가 가장 작은 거. 이게 바로 고모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말로 패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가 되는 거죠. 이게 고모음입니다. 그다음에 위, 우 이렇게 아셨죠? 입이 가장 조금 벌려지는 겁니다. 중모음은 뭐냐? 입을 조금 더 벌리고 혀를 중간쯤. 그래서 중간이라 해서 이제 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혀를 아셨죠? 예. 그래서 왜, 오 여기가 이제 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저모음은 뭐냐?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요. 혀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제 혀가 낮춰지는 거예요. 혀를 들어 올리는 정도에 따라 나눈 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에와 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잖아요. 그렇죠? 혀가 낮아지고 이렇게. 그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 이거는 좀 쉽죠, 여러분. 평순, 원순.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걸 이제 평순이라고 하고요. 원을 그리는 거죠. 입술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 단어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오와 우.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이렇게 넣어도 어떻게 되는가? 원순 모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원순 모음은 오와 우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원순 모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도 원순 모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원순 모음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부 평순 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모음 체계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했던 걸 정리하면 혀의 앞뒤에 의해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요 앞이 전설, 요 뒤가 후설. 근데 입술 모양은 이제 여기 나왔죠.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그렇죠? 후설 모음에도 원순 모음이 있고 전설 모음에도 원순 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설 모음에는 오와 우가 있고, 그렇죠? 원순 모음, 전설 모음에는 여기다가 하나만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 고중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보신 그 표는 요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거를 생각하시고 요거를 같이 겸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모음 사각도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혀의 높낮이, 그 모음 사각도가 가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혀의 앞뒤 위치를 판단하시면서 요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 마지막 하고요.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뭐냐?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아셨죠? 이중모음의 분류를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반모음, 이와 단모음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야, 여, 요, 유, 얘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되는 거예요.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착각하시는데 반모음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을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 을은 뭐냐면 단모음이 먼저 나오고 반모음이 뒤에 나와서 결합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반모음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하나만 단모음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반모음이 결합되는 그 순서, 요것만 좀 아시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 오나 우와 단모음이 결합될 경우에는 와, 워, 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이중모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어에는. 그래서 반모음은 뭐냐?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반달표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반모음 표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은 개념과 체계,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길 강의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문제보다도 일단 개념이 탄탄하게 정리되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자유자재로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듣느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